잘 되는 사장님들은 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안 되는 사장님들은 꼭 안 해.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릴 이 세 가지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꾸준하게 하면 이 매출이 안 오를 수도 없어요. 대표님이 연 60억 대행사를 하시면서 직접 느끼신 진짜 장사 잘 되는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제가 21개 매장 운영도 해보고 또 이때까지 1,500분은 넘는 사장님들을 간접으로 이렇게 겪어본 것 같아요. 마케팅 대행을 하면서. 잘 되는 사장님들은 꼭 매일같이 세 가지 루틴을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정산이에요. 이게 너무 참 영상에서 많이 다룬 건데 정산이 참 중요하죠. 왜 정산이라고 생각하세요? PD님 7 더하기 3이 뭔가요? 10이요. 723 곱하기 38 암산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한 세 자릿수만 돼도 암산으로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장사는 이 세 자릿수 사칙 연산보다도 훨씬 복잡성이 높고 근데 이거를 암산으로 하려고 해. 장사를.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참 장사가 참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PD님은 장사가 왜 매력적인 것 같습니까? 뭔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왜 장사를 선택할까? 내가 생각한 것들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쵸. 하고 싶은 거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는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건데 결국에 하는 만큼 버는 건데 이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저는 장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매달마다 성적표가 딱딱 나와. 이 정산표라는 성적표로 내가 얼마를 벌지가 딱딱 정해지고 내가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떤 게 부족했기 때문에 어디를 많이 썼기 때문에 부족한지가 딱 매달 성적표로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지금 당장 돈은 못 벌 수도 있죠. 내가 수학의 특정 함수 파트가 약할 수 있어. 그거를 내가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공부를 해서 어디 파트를? 함수 내가 부족한 파트를 더 열심히 공부를 근데 그거는 사실 당연하고 쉬운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암산으로는 절대 모른다고요. 내가 정확하게 성적표를 딱딱딱딱 내봐야지 우리 매장은 뭐가 높게 나오구나 뭐가 낮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결국에 많은 사장님들이 고매출을 높이고 싶은데 매장을 점점 키워가야 되는데 키워가려면 마케팅비도 일정 부분 써야 되고 그렇게 진짜 매출 1억 2억 파는 애들은 마케팅비 500만원 1000만원도 과감하게 쓴다고요. 그렇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매장이 얼마 남는지 알고 이렇게 태웠을 때 얼마가 늘어날지 예상치를 알기 때문인데 이거를 하려면 정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돼야 된다.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도 정산을 이때까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월 매출은 한 4천 정도 나왔어요. 술집인데 4천 정도 나오면 뭐 낮은 매출은 아니에요. 막 유튜브에 나오는 엄청나게 잘 되는 매장은 아니지만 근데 이분 매장을 2개월치를 정산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36, 7%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왜냐면 식자재 비율도 38% 40%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장은 필수로 인건비를 25% 이하로는 낮춰야 됐었는데 근데 사장님이 두 달치를 계산을 딱 해보니까 세금까지 빼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손으로 정산을 해놓고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찌됐건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제 인건비가 문제인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인건비를 무조건 줄여야죠. 이거는 손님이 만족을 떠나서 이대로 가면 매장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적자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인건비구나를 알고 나서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 매장은 그렇게 되면 방법을 찾으니까 결국에는 차차 줄이다가 24%까지 낮췄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식자재 비율이나 지출 비율이 똑같더라도 인건비만 12%가 낮아졌으니까 500만 원씩 더 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지 그 부분을 해결 방법을 찾고 하는데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고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 감으로 하지 말고 숫자로 하셔야 된다. 이거 계산을 안 하는 거면 잘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매일매일 정산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엑셀에다가 식자재, 인건비, 임대료, 기타 잡비, 공과금, 세금, 마케팅비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내가 목표한 퍼센테이지는 이건데 넘었으면 왜 넘었는지 원인 파악하고 덜 썼으면 왜 덜 썼는지 원인 파악하고 뭔가 많이 남았으면 이거를 그냥 내 호주머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달 매장을 위해서 마케팅비로 또 투자도 더 해보고 실제로 매출 볼륨이 커졌나 그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순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지 장사를 한다고 막 하고 대충 하고 이런 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안 하다가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에만 익으면 하루에 5분 10분이면 충분해요. 내가 쓴 것들만 쭉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거를 매일마다 하면 하루에 5분이면 되는데 막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 30일인데 월 초에 썼던 거를 이게 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게 내가 간식으로 먹었나 우리 가게를 위해 썼나 이거 고민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또 안 해버리는 거죠. 매일마다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죠? 이거는 뭐 습관을 들이고 안 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살아남으려면 근데도 안 하는 사장님들이 많은 거죠. 95%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폐업이 100만 명인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거 제가 매장 21 운영하면서 직접 썼던 정산표 이거 구독자분들한테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이거 받으실 수 있게 제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제가 배달 장사할 때나 홀매장 할 때나 그리고 지금 마케팅 대행사 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설문조사입니다. 고객 설문조사. 설문조사가 왜 중요한가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내 새끼는 이뻐 보인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진짜 맞아요. 내 새끼는 이뻐 보여요. 내가 진짜 공들여서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누가 이거 맛없대. 그러면 이 사람이 또라이지 내가 또라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뭐라고 내가 만든 게 남들한테도 다 맛있어야 되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나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고객이 어떻게 느끼냐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쉬운 거는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땠나요? 고객님은 어떻게 우리 매장을 오시게 됐나요? 뭘 검색해서 오셨나요? 우리 매장을 맛보셨을 때 좋았던 거는 뭐고 안 좋았던 거는 뭔가요? 그런 거를 딱 듣고 고객이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헛다리 짚고 있었구나. 나는 이 의도로 만들었는데 고객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잘못 전달되고 있구나. 그럼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끊임없이 수정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리뷰에서 간간히 이제 악플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악플이 사실 우리가 음식점을 먹어보고 막 실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악플 쓰세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기분 나쁘면 쓰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다시 안 오고 말지 하고 안 쓰고 만다고요. 그러면 그 악플이 하나가 달렸다. 그러면 그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안 오고 말자고 갔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악플이 달리기 전에 먼저 악플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저는 설문조사를 꼭 받아요. 왜냐면 우리 매장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완벽하지 않을 텐데 나는 그게 안 보일 가능성이 커. 왜 내 새끼니까. 그럼 설문조사는 한 달에 어느 정도로 받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는 하루에 2개 한 달에 60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2개라고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달에 60개가 모이면 고객의 목소리가 그 정도는 충분한 데이터로 써먹을 수 있다. 거기에서 분명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거는 무조건 목숨 걸고 해소해야죠. 그러면 설문조사를 제안을 드릴 때 손님한테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설문조사는 영수증 리뷰보다 조금 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베네핏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객단가가 높은 매장들은 뭐 3,000원, 5,000원 할인을 해줘도 되고 이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10,000원, 15,000원짜리 사이드 메뉴 그러니까 원가 2,000~3,000원짜리 사이드 메뉴를 주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 입장에서도 먼저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2,000~3,000원 하루에 4,000원, 6,000원 돈으로 우리 매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치가 생기는 거니까 이 금액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모른 채로 재방문율 엄청 낮춰가면서 손님 떠나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출이 올랐던 사례가 있을까요? 있죠. 많죠. 이 설문조사는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 못 태어나요. 저희 클라이언트 매장 중에 평택에 양식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래도 매출이 낮은 데가 아니었다고요. 월에 한 1억 2천 정도 파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양식집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매장은 피자는 절대 안 팔아. 피자를 파는 양식집은 급 떨어지는 매장들이나 파는 거지. 왜? 빕스나 아웃백은 피자를 안 팔거든요. 우리 매장은 빕스나 아웃백급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장갑 컴퍼니의 클라이언트가 되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꼭 시키거든요.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설문조사 100개 중에 70개가 피자 메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이었어요. 그러고 사장님이 생각을 바꿔서 피자 메뉴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자 메뉴를 넣을 때도 걱정도 많았어요. 왜냐면 피자라는 메뉴가 좀 헤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객단가 떨어질까봐. 보통 사람들이 스테이크랑 파스타를 시키는데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안 시키고 피자를 시켜서 뭔가 객단가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피자를 넣고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스테이크에 파스타에 피자까지 시켜서 그냥 남으면 싸들고 가는 개념으로 부가적으로 시키지 이것 때문에 객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피자 메뉴를 넣자마자 그 식당의 탑2가 피자 메뉴였어요. 그러니까 피자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를 설문조사를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고 피자 메뉴 넣고 객단가도 올리고 구성이 풍부해지면서 실제로 객수도 늘면서 1억 2천에서 1억 8천까지 넣자마자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고객이 니즈 파악하는데 설문조사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설문조사를 안 했으면 정말 몰랐을 뻔한 것들. 계속 그 곤조에 박혀서 팔이 안으로 없는 거죠. 우리 매장은 아웃백 빕스야. 피자 안 팔아. 기회를 그만큼 잃는 거죠. 그래서 그 매장은 설문조사를 지금도 목숨 걸고 받으세요. 계속 꾸준히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50개씩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설문조사 양식도 마찬가지로 구독자분들 이제 볼 수 있게 고정 댓글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핵심,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으로는 매장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우리가 갈수록 뭔가 획일화되고 누가 해도 같은 맛이 나고 누가 해도 똑같이 오픈 마감이 되려면 이게 단순히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오픈 매뉴얼, 마감 매뉴얼이나 QSC 매뉴얼이나 이런 매장의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게 매뉴얼이 없다 보면 직원들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이게 작게는 뭐 발주가 빼먹는다거나 그런 거부터 진짜 심하게는 하루는 제가 출근을 했는데 횟집을 할 때 오픈을 할 때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왜 죽었나 보니까 수족관 청소해놓고 모터 키는 거를 까먹고 가가지고 그 물고기들 300만 원치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스위치 하나 안 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짠짠한 실수가 엄청나게 큰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정말 많죠. 에어컨을 안 끄고 간다거나 아니면 제빙기를 꺼놓고 간다거나 아니면 냉장고가 마감하면서 실수로 껐는데 안 켜고 간다거나 이런 거를 매뉴얼을 짜서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 시스템만 있었어도 그런 실수는 안 났을 거라고요. 그리고 뭐 오픈 마감 매뉴얼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고 하면 일이 효율적으로 돼요. 왜냐면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지가 애초에 정해져 있으면 누가 와서 해도 똑같은 오픈, 똑같은 마감이 되면 매장 관리하기도 좋고 직원들도 편해져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매뉴얼을 처음부터 입사할 때부터 매뉴얼이 있는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좋은데 원래는 그냥 막 하다가 중간에 매뉴얼을 만들면 그때는 직원들이 엄청 불편해요. 자기를 무슨 못 믿어서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매뉴얼이 안착되고 할 때까지는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어떤 일들이 가장 생기냐면 매뉴얼을 쭉 짜놨어. 그러면 그냥 자기는 오픈이나 마감을 원래대로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체크만 딱딱딱딱딱딱 하고 했다고 그냥 보고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는지 포스트잇에 날짜까지 써가지고 하나하나 찍어서 그대로 했는지 사진까지 찍어 올리게 했어요. 단톡방에. 그리고 그거를 2-3개월 정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습관화가 했을 때 그거를 더 이상 안 했는데 그런 거를 안 하니까 매뉴얼이 안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처음에 이 시스템이 안착이 될 때까지는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제재도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정산 설문조사 매장 매뉴얼 정말 중요하고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은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데들은 이거를 안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어려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썼던 자료들 고정 댓글에 받으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당장 오늘부터 우리 매장에 적용해서 문제점도 발견하고 이제 해결책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수정보완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꼭 성공적인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의심치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더욱더 풍부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